명품. 식품, 진품, 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이자 아이 넷의 아빠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이름 앞에 아이 넷의 아빠가 붙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저도 사람입니다. 아, 누가 뭐라고 했어요? 주말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 사람을 4명이나 키우는데 어떻게 예. 사람답게 삽니까? 예. 포기하세요, 그거는. 월요일이 좋아요. 저도 월요일이 좋아요. 예.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애사심이 높아졌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 열심히 일할 거예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주말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넷의 아빠이자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데 사실 아이 넷 있으면 집에서 밥 먹이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외식시키기도 힘들지만 가끔 나가서 외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바깥 음식들에 대한 이런 사건 소식을 들을 때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진짜 그 갈비 씻었다는 정말 말도 하기 싫은 예. 그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송추 가마골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 기자님이 저한테 사실 전화가 왔었어요. 최초의 기사 내기 한 일주일 전부터. 아, 알고 있었어요. 예, 이게 이런 게 일단 법으로 위반되냐, 뭐 이렇게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인터뷰 가능하냐 이런 지 왔었는데 사실 제가 좀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처벌받거나 뭐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그냥 그 대표가 뭐 사죄하고 그 해당 점을 뭐 폐점한다 이것만 나와 있지 뭐 관련된 수사기관이나 뭐 행정기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거의 기사가 없는 이유가요. 이게 참 뭐 보관기준 위반이긴 한데 네. 이걸로 인해서 수사나 뭐 행정처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이유가요? 왜요? 아픈 사람이 없어서? 이게 이제 법령으로 좀 애매한 게 사실은 고기를 이제 그렇게 빤 거 자체는 기본적인 위생관리나 뭐 보존 기준에 위반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과태료 처분으로 우리 그 안산 유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과태료 처분이고 그냥 식당이기 때문에 공장이 아니라 식당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가서 행정 지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끝날 확률이 너무나 커서 네. 제가 선뜻 이건 명백하게 뭐 어떻게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너무 거리는 가운데 이제 기자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사를 뭐 사실이니까 빨리 또 알려야 되니까 그럼요. 내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폐기용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폐기용이라기보다 이제 고기는 사실 정상적인데 그거를 이제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네. 그 식품 공전이라고 하는 그 법령의 규정대로 해동시켜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해동을 우리가 뜨거운 물에 해동하거나 하면 네. 미생물이 더 많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섭취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하기에 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덮으려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알코올에다 뭐 소주 병에다가 빨고 했다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 등이 네. 위반은 맞는데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지금 현재 좀 조항이 애매해서 아니 그러니까 처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 체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문제 있는 고기여서 소주로 씻은 게 아니라 그 뭔가 그 과정 가운데 올바르게 과정대로 하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소주를 씻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고기를 최초에 이제 납품 받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게 다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것을 이제 원래 손님이 그 기사 내용도 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주말에는 몰려오면 그 얼려놨던 고기를 갑자기 이제 다 해동을 해야 되니까 해동은 원래 천천히 흐르는 물이나 뭐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되는데 빨리 해동을 시켜야 되니까 뭐 뜨거운 물에 해동을 했거나 또는 너무 많이 해동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손님이 다 가버린 후에는 이 남은 고기를 사실은 뭐 폐기 처분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얼리거나 뭐 이렇게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과정에서 최초 상태와 달리 고기가 좀 이렇게 훼손될 수 있는 상태가 됐겠죠. 그러니까 해동 과정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제 얼려놨다가 다시 또 다음 날이나 다음번에 제공할 때 이걸 또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최초로 공급된 고기와 달리 상태가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손님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뭐
소위 빤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데 이제 그렇게 뭐 씻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양념을 입히거나 해서 이제 멀쩡한 것처럼 이제 공급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적인 취급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뭐 위반도 맞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 먹고 네. 어떤 위해가 건강에 아주 심각한 우려를 미칠 만한 위해가 있다고 판정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렇군요. 좀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요. 그래서 피해가 생기면 처벌하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 각각 그 위반하는 조항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위생적인 취급을 하지 않는 거, 뭐 보존 그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처벌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참 처벌이 경미한 게 저는 결국은 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범죄를 또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게 처벌의 목적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재발 방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종 같은 일을 하는 그럼요.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처벌 저 정도밖에 안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똑같이 나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러게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처벌 이야기도 했지만 몇 주 전에도 다뤘죠. 정말 마음 아팠던 일이었는데 이 안산 어린이집 유치원이었죠. 예. 118명의 원생이 식중독에 걸렸던 일인데 이게 처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6월 10일 날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제 네. 벌써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나 뭐 수사기관에서 CCTV도 띄어다가 다 확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제 식중독이 발생하면요, 그 위반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 이제 우리 유치원 그 학부모님들이 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내용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원인이 식품에 있어야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어야만 사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고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상은 뭐 금고나 또는 뭐 벌금도 굉장히 작아서요. 2천만 원 이하 또는 뭐 5년 이하의 금고, 이런 그 얕은 수준의 형량이라 사실은 원인이 식품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원래는 처벌이 굉장히 높은데 그 위반 항목에 따라 다른데 이 식중독은 굉장히 크죠. 어려운 항목이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늘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모두가 같은 범죄를 이 일을 저지른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걸 계속 주장하셨던 거거든요. 증명하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간식에 대한 보존식 보관하지 않았던 거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처벌이 안 되나요? 근데 그 증거인멸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정말 아주 괘씸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과태료 처분,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경미한 그냥 행정처분으로 끝나게 되고, 증거인멸죄라는 게 우리 형법에 있긴 한데 그거는 본인의 범죄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주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또 뭐 유치원 원장이나 또는 뭐 유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그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폐기한 경우에는 또 해당되지 않는 거라 이것으로 또 처벌하기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1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원인을 밝히지 못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식품으로 인해서 식품을 섭취하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뭐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더라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하루에도 뭐 수백 가지 제품을 섭취하고 또 그걸 섭취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사건처럼 정확하게 보존된 보관되지 않은 보존식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많은 아이들이 또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뒤에 이게 이제 제대로 조사가 들어간 것이라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굉장히 밝혀지기 어려운 게 사실 통상적으로 그렇고요. 식품 사건이 그래서 뭐 이물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판명되는 게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100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뭐 걸렸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원인 조사를 했으면 사실은 이게 나올 거면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식자재뿐만 아니라 거긴 주방 도구 뭐 심지어는 뭐 유치원 마당에 있는 흙까지 조사를 했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밝혀지지 않는 거 보면 아마 뭐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여러 번 다뤘는데 이 메디톡스에 관한 얘기예요. 네.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주가도 그렇고 이 예. 회사의 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갑자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 예. 그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주가가 막 뛰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사건이 뭐 원래 하나의 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은 뭐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대웅제약의 제품이 이제 미국에 수출되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메디톡스가 그 미국에 있는 그 무역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요번에 이제 그 예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결과상으로 보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 11월 경에 정확한 판결이 나온다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품목허가 취소는 이미 이전에 식약처가 취소 행정처분을 했는데 메디톡스 회사에서 그 대전지방법원에다가 그 행정처분을 좀 정지시켜달라. 왜냐하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처분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면 그렇죠. 나중에 싸워서 이기더라도 피해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영업정지나 뭐 품목허가 취소 이런 행정처분이 진행되면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공익에게 해가 될 우려가 크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그 청구를 기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송이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2년은 걸릴 건데 아이고. 뭐 앞으로 아마 이 해당 제품은 거의 출시되기 어렵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수사기관에서 또 형사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다 마치고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그 결과도 보면 수사 내용에 따라서 식약처가 처분을 한 건 맞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된 뭐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코롱 인보사 문제처럼 네. 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식품 이슈들 2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다룰 만한 내용들이 생기네요. 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김태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명의 중심 하안동에 명품 지식산업센터가 찾아옵니다. 추진 중인 1호선 연장선과 인천 2호선 독산 연장선의 쾌속 교통망, 업무의 편리함을 더해줄 혁신 설계까지. 광명 하안동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현대테라타워 광명 지식산업센터. 문의 02-2025-8888 현대엔지니어링. 홍보관 그랜드 오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광명의 중심 하안동에 명품 지식산업센터가 찾아옵니다. 추진 중인 1호선 연장선과 인천 2호선 독산 연장선의 쾌속 교통망, 업무의 편리함을 더해줄 혁신 설계까지. 광명 하안동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현대테라타워 광명 지식산업센터. 문의 02-2025-8888 현대엔지니어링. 홍보관 그랜드 오픈.
네, 오늘 정답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시냐고 사진 보내달라는데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6343님 운전하시는 사진 보내주셨고요. 5901님도 보내주셨어요. 물론 차가 정차했을 때 찍어서 보내주신 거고요. 9227님은 지금 이동 중이라면서 비가 막 내리는 그 도로를 또 찍어주셨고요. 8660님은 차 안에 94.5가 딱 찍혀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0985님도 비 오는 거리 사진 보내주셨고 4563님은 집에서 생생경제 듣고 있다고요. 아, 집이 예쁘네요. 아, 이 꽃이 참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5209님은 일하시는 그 컴퓨터 뭐 하시는데 이 컴퓨터 2개를 이렇게 두고 일하세요? 중요한 일 하시나 봐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985님은 안양입니다. 배송하면서 듣고 있어요. 4315님은 휴가라 노점 장사하시는 할머니 도와드리러 왔는데 비가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기운이 없지만 방송 크게 틀어놓고 일해요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일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제일 소중합니다. 나의 일상 그리고 타인의 일상도 소중합니다.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